오늘은 요 아이고 다시 얘기해야 돼. 미안해. 자, 휴일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출석은 자유고 대신 다음 수업 전까지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복습은 한 걸로 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로스의 모티베이션 했었고, 그다음에 솔루션의 유도했었고, 이제는 이 솔루션이 왜 최소한이 되는가, 미분에서 0 됐는데 왜 최소한이라는 걸 바로 보장할 수 있는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 일반적인 다변수 함수입니다. F는 자, D디멘저널에서 D디멘저널 벡터를 인풋으로 하고 그냥 스칼라를 아웃풋으로 하는 다변수 함수 F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x는 x 스타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직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미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 풀었었잖아요. 맨 처음 했던 게 뭐였죠?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죠? 자, f 프라임 x 스타는 제로. 다변함수에서 f 프라임은 그레디언트죠? 네,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이것만으로는 뭐 이렇게 생긴 점인지 여기 지점인지 아니면은 최소값인지 아니면 최대값인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점 근방에서의 성질이죠. 미분의 가장 직관적인 정의가 뭡니까? x'에서 x'에서의 미분값이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접선의 비율이죠. 딱 그 한 점의 성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함수 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함수 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달려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함수의 선택지 중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보장해 줘야 돼요. 미적분학 때 이계도 함수였죠. 이계도 함수는 늘 최소값이 없거나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익스포넨셜 x처럼 계속 증가하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2차 함수처럼 내려갔다가 증가하거나 두 개가 다 이계 더함수고 0보다 큰 녀석이 예제인데 요 조건이 있으면 f 프라임 x 스타는 0의 최소값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냐? 헤이시안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두 번 미분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전 편하게 그냥 f2 프라임 x라고 쓰는데요. 아무튼 이게 x 스타에서만 재는 게 아니고 이미의 x에서 다 재야 됩니다. 왜냐? 이계도 함수 값이라는 거는 각 점마다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 점마다 이계도 함수 값을 다 재봐. 다 쟀을 때 전부 0보다 커야 돼. 자, 행렬에서 양수이다의 일반화된 개념은 양정치 행렬이다거든요. for all x. 잠깐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테이션 이렇게 쓰고 있겠지만
지금 그레디언트 값 자체는 벡터죠. 그 벡터를 x 스타라는 딱 한 점에서 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기 이쁘게 생겼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이 함수 인풋으로 가능한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이계도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 다변수 함수의 이계도 함수는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니까 P by P 매트릭스가 돼요. 그 녀석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돼야 됩니다. 자, 간단한 예제.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렬이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양정치 행렬이거든요. 어떤 매트릭스가 양정치 행렬이다라는 걸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조금 지루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한번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정의. 어떤 행렬 A가 어떤 대칭 행렬 A. 자, 제가 RP 곱하기 P라고 쓴다는 건 P 곱하기 P 행렬이고요. 각 성분이 모두 실수라는 겁니다. 이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자기 트랜스포즈랑 자기 자신이 같다는 뜻이고요. 양정치 행렬의 정의는 뭐냐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 는 여기서도 임의의 x를 가지고 옵니다. 임의의 x, p에 대해서 이 양정치 행렬의 모티베이션은 스칼라에서 양수, 음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스칼라가 0보다 커, 어떤 스칼라가 0보다 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 근데 A가 0보다 크다는 건 임의의 X에 대해서 특히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A에다가 X제곱을 곱했을 때 늘 0보다 큰 것이랑 똑같습니다. 자, 스칼라에서 모티베이션 얻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스칼라일 때 양수다라는 걸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A가 양수면 임의의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여기다가 0이 아닌 미지수는 미지수 제곱하면 늘 양수잖아요.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겠죠? 반대로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커. 그러면 A는 양수인가요? A, X가 모두 스칼라면 말 되죠? 왜냐면 X제곱이 늘 양수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벡터로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 자, 이제 양정치 행렬의 정의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제가 2차식의 정의를 얘 보여요, 여기 2차식 요런 2차식은 벡터 밸류로는 중간에 매트릭스 하나를 끼운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양정치 행렬이라는 건 임의의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가 늘 0보다 크다. 잠깐만. 중간에 제가 하나를 끼워 넣겠습니다. x가 0. x가 0이 아니야. 그래서 양정치 행렬의 얘는 다변량 자료 분석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지만 컴팩트하게 조금 복습하는 차 얘기하겠습니다.
A가 1, 0, 0, 1이면은 양정치 행렬입니다. A가 1, 0, 0, 0이면은 양정치 행렬 안 돼요. 다음에 A가 1, 0, 0, 마이너스 1이어도 양정치 행렬 안 돼요. 자, 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x를 x1, x2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열백하니까 트랜스포즈 써주고, 자, 요 좌측에 있는 a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 계산하면요, 짝 전개해봐요. 뭐 나오죠? x1 제곱 더하기 y 미안 x2 제곱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자, x가 임의의 0벡터가 아니고 그냥 임의의 벡터죠. x가 0이 아니라는 건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x1은 0이 아니거나 x2는 0이 아니죠? 적어도 어떻게 돼요? x1 제곱이 0보다 크거나 x2 제곱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ax는 늘 0보다 크겠네요. 즉 0이 아닌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늘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a는 양정치 행렬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A 해봅시다. A는 자, 1000 해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X 트랜스포즈 AX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를 똑같이 X1, X2라고 쓴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요. 이렇게 행렬 곱을 한번 전개해봐요. 이렇게 되나요? X1, X2, 1, 0, 0, 0 다음에 X1, X2 곱하면 어떻게 돼? 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자, X1 제곱 되나요? 뭐 하나하나 차례차례 전개하면 되죠. 여기 두 개 곱하면은 x1 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곱하면은 x1 제곱만 남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임의의 x가 0이 아닌 벡터가 집어넣었을 때 x1 제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x1이 0보다 크거나 x2가 0이 아닌 건 똑같고, 그렇다면 x1 제곱은 0보다 크기만 할까요? 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놨죠. 자, 제가 묻는 거는 등호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입니다. 임의의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0 벡터가 아닌데 x1 제곱이 0이랑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x1은 제로인데 x2가 0이 아니면 x1 제곱 어떻게 돼요? 0이랑 같아지죠? 그러니까 0 벡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과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수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긴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얘는 잠깐만 정확히 논리적으로 쓸게요. 그래서 단 어떤 x 뭐 x는 0,1에 대하여 x 트랜스포즈 ax는 0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따라서 x 트랜스포즈 a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 n이 x, rp, x가 아니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때 a는 not positive definite. 그런데 이렇게 이미의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0보다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확실하게 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안타까워서 세미를 좀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가필하겠습니다. 어떤 준 양정치인얘기라고 들리면요, 영어로는 positive semi-definite입니다. 임의의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x에 대한 a에 대한 2차 형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준양정치 행렬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1001은 100-1은 준양정치 행렬조차 안 됩니다. 잠깐만 정리하면은 위에 두 번째 a는 파지티브 데피니트는 안 되지만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까지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0-1은 어떠냐면요. 양정치를 보려면 이제 임의의 0이 아닌 벡터 두 개 아무거나 갖고 왔을 때, 아니 아무거나 하나 잡았을 때 무조건 x 트랜스포즈 ex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아니 0보다 커야 돼. 자, 근데 이거의 부정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떤 a 하나를 잡아와봐요. 0,1 잡아와요. 자, x 트랜스포즈 ax는 어떻게 되죠? 0, 1, 1, 0,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죠? 이제 정리해봐요. 뭐 나오죠? 혹시 마이너스 1 나오나요? 자, 좀 모티베이션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인 x1, x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ax는 다시 정리하시면 x제곱 빼기 x1 제곱 빼기 x2 제곱 되거든요. 저것만 봐도 이 2차 형식은 0보다 늘 크거나 같다라고 믿을 수 없죠. x2 쪽에 0이 아닌 데 들어가면 어떻게? 무조건 음수 나올 거잖아요. 자, 결론. A is not positive definite 안 되고요. 그다음에 positive semi definite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떤 행렬이 양정치다, 준양정치다, 아니다. 정의랑 이그젠플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다가 대뜸 행렬 옆에다가 행렬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등호 붙이는 문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A가 대칭 행렬이다.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이다라는 걸 줄임말입니다. 어떤 책에 따라서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러니까 파지티브 데피니트다라는 거를 줄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등호를 약간 좀 꼬아서 쓰기도 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통계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상 가장 자주 만나는 행렬 대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양정치 행렬에 대해서 양정치 행렬과 준양정치 행렬에 대해서 또 하나 기억해 두실 만한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증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A가 대칭 행렬이라고 하잖아. 이제 그냥 파지티브 데피니트는 P.D라고 쓰겠습니다. 파지티브 데피니트의 대표적인 행렬이 아까 1, 0, 0, 1 가지고 왔었죠? 그다음에 비슷한 논리로 4, 0, 0, 2 이런 임의의 대각행렬에서 대각행렬의 원소가 모두 0보다 크면은 다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예요. 물론 비대각행렬이 0이 하는 수가 차 있다고 해도 뭐 특정한 테크닉들을 잘 조사하면 양정치 여부를 조사할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나한테 대칭행을 하나가 왔어. 얘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야? 아니야. 판가름 내시기 가장 좋은 기준이 필요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A의 아이겐밸류 고유치가 모두 양수. 모두 양수. A의 아이겐밸류가 모두 양수입니다. 아이겐밸류는 고유치를 0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치,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늘 어, 복소수일 수도 있어가지고 어, 양승수를 가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A가 대칭 행렬이면은 A의 아이겐밸류는 무조건 실수는 나오거든요. 그럼 고유치 들어봤어요? 고유치는 AX는 람다 X를 만족시키는 단 여기서 X는 0이 아닌 그 람다랑 X의 순서쌍을 고유치 고유 벡터라고 하죠. 그 고유치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A의 고유치는 R이든 파이썬이건 아니면 다른 매트랩이건 모든 스탠다드한 패키지는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쉽게 시키실 수 있어요.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이게 학자들이 다 만들어놨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아이겐 같은 거 치시면 바로 아이겐밸류 뽑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겐밸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서도 이 행렬의 파지티브 데피니트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더하여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면은 아이겐밸류를 뽑아봤을 때 뭐일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PSD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잠깐만. 그다음에 통계에서 많이 쓰는 팩트. 자, 이걸 번호를 쓸까요? 지금 팩트가 몇 번까지 있었지? 음, 오늘 얘기한 게 팩트 1번부터 시작하죠? 팩트 1번, 그다음에 데피니션이 있었고, 양정책 요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겐밸류 관련된 팩트가 팩트 2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통계에서 많이 쓰는 팩트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통계에서 많이 쓰는 팩트. 자, 팩트 3. 자,
임의의 행렬입니다. 임의의 행렬 A n by p 행개수와 열개수 같지 않아도 됩니다. A 트랜스포즈 A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트랜스포즈 A는 몇 바이 몇입니까? 아니, P가 P가. P 바이 P죠? 그다음에 대칭 행렬인가요? A 트랜스포즈에 E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씌워봐.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돼가지고 다시 A 트랜스포즈 A 나오죠? 대칭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파지티브 데피니트냐,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는 PSD입니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까지는 돼요. 왜일까? 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P 바이 P죠? 자, 임의의 0이 아닌 P차원 벡터 V에 대해서 X라고 쓸까? X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V를 쓰겠습니다. P차원입니다. 그러면은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 지금 이 녀석이 임의의 V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지금 보이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증명입니다. 증명.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잘 봐, 잘 봐. 잘 보시면 앞에가 AV 트랜스포즈, 뒤에가 AV 이렇게 보이나요? 행렬의 결합법, 그 트랜스포즈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 혹시 A 트랜스포즈 A라는 녀석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 내적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벡터의 크기죠. L2 크기죠. L2 크기.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라는 거는 만약에 A를 A1부터 AN까지 쓰면은 각 성분의 제곱합이죠. 성분의 제곱합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J가 모두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모두 보장이 되고, 만약에 모든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V의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라고 부르는 저기 2라는 것은 L2놈입니다. 잠깐만. 어떤 벡터에 대해서 L2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루트 서메이션 AJ 제곱입니다. A는 A1부터 AP까지로 썼을 때 J는 P까지 합. L2놈 또는 유클리드 노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야기할 것은 AV라는 P/1 벡터의 P/1이라는 6개 벡터의 그 벡터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벡터 크기의 제곱이므로 그 AV라는 이 벡터 자체를 성분별로 뜯어서 써서 성분별 지금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 다시 제곱한 게 AV 트랜스포즈 A니까 실수 제곱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자명해. 우리가 지금 왜 실수 제곱의 합이니까 합으로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적었어요?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트랜스포즈 A 꼴의 행렬을 만났다. 쟤는 일단 PSD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엄청난 성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제가 왜 자꾸 능명을 집어넣는지. 이거 놈이래매. 0 안 돼? 0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뭐야? 등호가 꼭 들어가야 돼? 등호 안 빠져?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등호를 넣느냐? A 트랜스포즈 A가 PD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호 집어넣은 거죠. 자, 발계. 자, A에다가 1, 0, 0, 0, 0 집어넣어 보세요. 주의. 어때요?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A도 1, 0, 0, 0이죠?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1, 0, 0, 0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고 포지티브 데피니트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PD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용한 팩트 4가 나옵니다. 만약에 자, 다시 올라가서 임의의 행렬 A n by P에 대해서 A n by P에 대해서 A의 A 열벡터들이 A 열벡터들이란 뭡니까? A를 n by P 매트리스로 쫙 나타냈을 때 열이 P개죠? 열이 컬럼이 P개죠? 그다음에 각 P개의 컬럼들로 벡터 만들 수 있죠? n by 1 벡터 P개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모두 선형 독립이면 여러분 선형 독립이라는 말을 그 혹시 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선형 독립. 독립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 누구에 귀속되지 않는 거죠. 누가 누구의 벡터들이 선형적으로 귀속된다. 선형 종속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선형 독립의 반대말이 선형 독립의 부정이 선형 종속인데요. 종속이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1,3이라는 벡터가 있고 0,1, 1,0 벡터가 있어요. 세 벡터는 선형 종속입니다. 왜냐하면 1,3이라는 벡터를 0,1에 3배를 하고 1,0을 1배 해가지고 더하면 1,3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벡터는 선형 종속이야. 왜? 다른 거를 선형적으로 이렇게 상수배하고 더해가지고 남은 다른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이런 걸 선형 종속입니다. 선형 독립은 이 벡터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수배와 그 덧셈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못 만들어낸다는 것이 선형 독립의 정의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는 이런데 이거를 수식으로 정의하려면은 약간 이런 괴랄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의를 쓰겠습니다. 선형 독립이라는 거는 자, A1부터 벡터로 N으로 쓰겠습니다. 선형 독립이다라는 거는 이게 정의입니다. 이 스칼라 C1부터 CN에 대하여 C1A1 더하기 CNAN이 0이면 0벡터이면
C1부터 다다다. C에는 모두 0이다. 선형 독립은 영어로 linear independent거든요. 어, 위키피디아를 보셔도 선형 독립의 정의는 이게 나옵니다. 자, 모두 선형 독립이면 자, 선형 독립이면 결론 A 트랜스포즈 A는 파제티브 데피니트이다. 내릴까요? 자, 파제티브 데피니트다라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건 알죠? 임의의 V가 0벡터가 아닌 V에 대해서 팩트 3에서 A 트랜스포즈,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확인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야 돼. 이 상황에서. 언제? A의 열벡터들이 모두 선형 독립이면. 여러분 규례법 기억나요? 규례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레임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는 0은 불가능하다. 잠깐만. 정확히 얘기할게요. in V 0벡터가 아닌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클레임을 보이면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등호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자,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는 0인 V 0벡터가 아니니 존재한다고 하자. 이렇게 쓸까요? 어떤 V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0벡터가 아닌 V에 대해서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는 0인 V가 이라 하자. 잠깐만 지울게요. 이라 하자. 자, 그러면은 위에서 보셨던 그 알제브라를 하시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V의 투놈의 제곱은 0이다가 나오죠? 자, 여러분 길이가 0인 벡터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아까 이 녀석이 뭐였죠? 뭔가 아까 이 녀석을 이 통째로 뭔가 A라는 벡터로 나타냈을 때 지금 이 A1 제곱 더하기 다 AN 제곱해서 0 된 거죠? 제곱해서 썸해서 0 됐어.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모두 성분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성분들이 다 0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AV는 0이다. 자, 그런데 A의 열 벡터를 잠깐만 A를 지금 A1 이게 n×1 벡터의 P계로 나타내요. AP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V가 지금 A가 n×P고 V가 P×1이죠. V를 V1부터 VP까지 스칼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AV는 0이다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즉 V1 A1 더하기 V2 A2 더하기 벡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화살표를 쓰고 있습니다. VP AP 더하기는 0.
저 그냥 AV는 0이다를 A를 다 열벡터로 뜯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V를 다 V의 원소들을 V 모드 VP 스칼라로 나타낸 다음에 AV를 그냥 AV 그 매트릭스 벡터곱을 뜯어서 나타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로 인해서 귀결된 거예요?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V는 0이라고 가정하면은 쫙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처럼. 여기까지 동의해요? 자, 그런데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죠? A의 열 벡터들이 모두 선형 독립이라는 게 지금 전제 조건이죠. 이 선형 독립의 정의가 뭐였어요? 이게 A 벡터들끼리 뭔가 상수 곱하고 더해서 0벡터 만들면 무조건 그 상수가 이 저런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는 무조건 0상수들밖에 없다. 이 선형 독립의 정의 때문에 자, 지금 선형 독립인 녀석에 대해서 스칼라에서 더했을 때 0인 0벡터가 나왔어. 그러면은 A1부터 AP가 선형 독립이라는 가정에 의해 뭐가 돼요? B1은 V2는 4다. VP가 모두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V라는 벡터가 이게 V1부터 VP까지로 구성된 녀석이 지금 0이죠? 0벡터라는 뜻이죠. 각 성분이 모두 0이니까. 올라가 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0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했어요? 0벡터가 아닌 녀석에 대해서 지금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있는 거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모순데? V가 0이 아니라는 건 그 가정과 모순돼.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떤 0벡터가 아닌 V에 대해서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V는 0인데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런 게 존재한다면 모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는 0을 만족시키는 0벡터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 클레임에 의해서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V는 그냥 무조건 0보다 크다고 됩니다. 선형 독립이라는 가정이 되게 필요해요. 자, 이 얘기만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팩트가 통계에서 많이 쓴다고 했을까요? 이의 행렬에 n by p 뭐처럼 보여요? 자료 행렬로 보이죠? 자료 행렬의 열 벡터라는 건 뭘까요? 각 변수별 관찰값. 네? 각 변수별 관찰값이 각 변수별 관찰값이 선형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코릴레이션이 1이 아니다 뜻이에요. 코릴레이션 마이너스 1이거나 코릴레이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어떤 두 변수가 있다면 걔네 둘은 선형 종속입니다. 한 자료가 한 자료를 퍼펙트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선형 독립이라는 건 이겁니다. 각 컬럼이
다 자기 컬럼만의 유니크한 정보를 갖고 있다입니다. 네. 자료 행렬 트랜스포즈 자료 행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계속 이 자료 행렬 트랜스포즈 자료 행렬 계속 보고 있죠? 여기서 뭔가 그 좋은 성질들이 좀 나오게 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통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지반했고요. 이제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최소 제곱법 목적 함수가 늘 파지티브 데피니트 그 케이시안 매트릭스가 늘 파지티브 데피니트다라는 걸 이따가 증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7분이거든요. 4시 6분까지 쉬고 수업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돌아가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다변수 함수 전혀석이 사실은 뭐겠어요? 최소 제곱법의 목적 함수를 파라미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파라미터 관점에서 미분에서 0 한번 풀었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미분에서 0 푼 녀석이 최소와 원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두 번째 그 목적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그 녀석이 인풋되는 베타에 상관없이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걸 무조건 보이면 됩니다. 제가 요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사실 필요해요. 자, X 트랜스포즈 X가 잠깐만 여기 15쪽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했죠. 지금 리콜하자면은 phi 세타는 y 빼기 x 트랜스포즈 미안 다시 쓸게요. y 빼기 x 세타 트랜스포즈 y 빼기 x 세타였죠? 단 여기서 x는 1을 포함한 자료 행렬 그래서 1x1 트랜스포즈 1xn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생긴 n 곱하기 p 플러스 1 행렬이었고요. 세타는 개수 베타 제로 포함해서 베타 1, 베타 p까지 포함한 p 플러스 1 by 1 벡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지금 는 미분에서 0 잠깐만 노테이션 안 바꿀게 p 프라임 제로는 0 p 프라임 세타는 0 풀었더니 세타는 그 솔루션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나온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질문 p2 프라임 세타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인풋이 뭐든지 상관없이 p 프라임 2 p2 프라임 세타 자체가 p 플러스 1 by p 플러스 1이죠. 파지티브 데피니트냐? 지금 요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의 노트 판서 잠깐 오타 고치자면은 여러분들이 P세타가 저렇게 생겼을 때 요거 한번 유도하실 수 있거든요. 2 프라임 세타는 2x 트랜스포즈 x입니다. 아까 뭔가 팩트에서 봤던 것 같은 녀석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요 그러니까 지금 2 프라임이 인풋 세타가 뭐든 상관없이 늘 2x 트랜스포즈 x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2차식 미분해 보면은 늘 2차 계수 상수항으로 나오죠. 일변수함수에서 2차 함수로 2 프라임 x들 상수만 나오는 것처럼 얘도 지금 이 목적 함수 자체가 인풋 세타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상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가
양정치라는 것만 이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건 지워도 됩니다. 자료 행렬이 풀 컬럼 랭크를 가정하십시오. 여러분 통계 수업 들을 때 랭크 개념 혹시 들었어요? 랭크가 뭐였죠? 자, 랭크는 행렬에서 어떻게 배워요? 독립인 넓은 행위 개수를 그렇게 배우는군요. 오케이, 좋아. 컬럼 랭크는 그래서 선형 독립인 컬럼 개수입니다. 그 선형 독립인 컬럼 개수를 컬럼 랭크라고 부르는데 그 X의 모든 열벡터가 선형 독립임을 가정하시오라는 말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풀 컬럼 랭크임을 가정하라고 말합니다. 자, 잘 생각해요. 선형 독립인 컬럼의 개수가 p 플러스 1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거는 컬럼 벡터들이 모두 선형 독립이다는 뜻이겠죠? 컬럼 랭크가 p 플러스 1이다라는 것도 말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열 벡터들이 전부 선형 독립이다라는 말을 X가 풀 컬럼 랭크다라는 말로 써요. 이 용어에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X가 X의 모든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미분해 보시죠. 여기는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P 프라임 세타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EX 트랜스포즈 Y 세타 뭐였더라? YX 트랜스포즈 세타인가? 오케이. Y 트랜스포즈 X 세타다. 오케이. 거기 Y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고 P 프라임 세타가 이거 2차식 미분해가지고 2배 X 트랜스포즈 X 세타 빼기 2배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썼었죠? 자, 이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해. 어떻게 되죠? 프라임 세타는 물론 지금 이건 다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약간 그 미분 과정에서 조금씩 그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 녀석이 p by 1 벡터죠. 그 인풋이 p 디멘셔널일 때 아웃풋도 p 디멘셔널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행렬 곱하기 벡터 곱이죠. 여기 부분이. 근데 어쨌든 세타에 대한 1차 항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세타에 대해서는 상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가 매트릭스 쿡북이죠. 매트릭스 쿡북에서 저렇게 벡터에 대한 1차식으로 정의된 행렬은 그 행렬식은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그냥 2배 X 트랜스포즈 X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자명하지 않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fx 벡터가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AX로 쓸 때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X야. 이 녀석을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 번째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고 잘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또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고 촉촉촉 써가지고 이렇게 P by P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한번 써보는 시도를 해보면은 이 F 프라임 X가 그냥 A가 나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하면 연습을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X가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 됐죠? 그다음에 열 벡터 선형 독립인 것들끼리 X 트랜스포즈 X라고 했죠? 그러니까 팩트 4에 의해 2배 X 트랜스포즈 X는 파저티브 데피니트. 그다음에 2' 세타가 2X 트랜스포즈 X 오른쪽이 상수인데 어떤 누구에 대해 성립해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페이시아 매트릭스가 지금 파지티브 데피니트이다라는 걸 방금 팩트 4에 의해서 바로 보인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자, 좌우측이 지금 오른쪽은 일반적인 수학 이론, 좌측은 최소 제곱법의 목적 함수랑 대응시켰을 때 우리가 2분에서 0인 녀석이 최소값인 거를 보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았어. 해야 되는 게 이 목적 함수를 두 번 미분한 녀석이 인풋에 상관없이 파지티브 데피니트가 보여야 돼.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목적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그 녀석이 인풋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수로 2x 트랜스포즈 x고 이 녀석이 그래서 늘 팩트 4로 늘 양정치라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다 증명했으므로 요 세타 햇은 최소 제곱 요 목적 함수의 최소화 원입니다. 그러면 졸업까지 몇 학기 남았죠? 한두 학기 남았겠지? 졸업학기일 수도 있고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시려면은 선영대 수학 듣고 졸업하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지금 안 들으면 회사 가셔서 인트런으로 아마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 들으셔도 되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되는 게 많을 겁니다. 응용선대는 응용선택급 내용입니다. 네. 다음에 수학과나 아니면 다른 학과에서 최적화라는 이름의 과목을 여는지 모르겠네요.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의 관념에서 최적화는 뭔가 앱을 빠르게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보통의 공대에서 최적화라는 이런 다변수 함수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문제거든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나 아니면 자연과학적으로 푸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 함수를 어떤 영역하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다 바꿔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지금처럼 해가 이렇게 이거를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으로 언제나 해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함수의 영역에서의 최소값, 최대값 찾는 문제를 어떻게 컴퓨터한테 시킬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러닝만 해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슨 타입으로 돌리잖아요. 그게 최소값 못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서 컴퓨터한테 반복적으로 찾아하고 시킨 거거든요. 굳이 딥러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적화는 정말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내가 만약에 수학을 전공했다 아니면 수학이나 통계를 전공했다 하고 회사를 갔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석박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겠어 하고 가르쳐 주시긴 할 텐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딴 얘기 했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번 단원에서 선형 회귀 분석 단원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세 꼭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수식만 해가지고 좀 지루하셨죠?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 베타 햇들을 한번 피팅을 해봅시다. 녹화에도 잘 들어가고 있겠죠? 들어가고 있나? 잠깐만요. 스탑 쉬어. 됐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이고 쏘리 우리가 코드를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게 1장 끝나고서죠. K-니어레스트 네이버후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코드를 따로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장부터 코드를 좀 다룰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전제를 하고 조금 오른쪽에 ISL 책의 2장의 랩은 굳이 뭐 따라해보지 않고 크게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요. 교재 43쪽입니다. 여러분 벡터 정의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벡터의 길이는 length라는 함수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R은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 포인트 와이즈한다. R은 두 객체를 이항연산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R의 세계관은 대부분의 객체는 다 벡터로 치고 벡터의 길이가 같다면 성분별로 이항연산을 수행하고요. 만약에 두 벡터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짧은 쪽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랭스를 맞춘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길이가 맞는 연산이 뭐예요? 여기 따로 없구나. 길이가 안 맞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x 벡터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게 1, 1, 1, 1 이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벡터로 연산되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LS는 뭡니까? 지금 그 전역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고요. 지울 수 있는 거 지정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작은 데이터셋만 다루고 있어서 별로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메모리가 한 8기가야. 그런데 6기가짜리 CSV 파일 불렀어요. 그럼 컴퓨터가 힘들어하죠. 그러면 그 녀석을 RM으로 지우면은 메모리 저장 용량에서 6기가가 날아가야 되는데 R이 아래 메모리 관리 기능이 가끔씩 부실할 때가 있어서 내가 커스텀하게 메모리 좀 청소를 시켜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RM으로 6기가짜리 객체를 삭제하시고 나서 GC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면 메모리를 클리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거 있는 객체 모두 지우는 거 RM 이 안에 리스트는 인풋이고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내가 전역 환경에서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변수의 이름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니까 모든 객체를 제거하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만드는 건 저희가 암묵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죠. 매트릭스라는 R에서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트릭스 함수를 쓰는 건데 첫 번째 인풋은 벡터를 받아서 칼럼 개수랑 로 개수 인풋하면 칼럼별로 채워주죠. 칼럼 순으로 파이썬이랑 다릅니다. 파이썬 넘파이는 채워라라고 하면은
행별로 채웁니다. 근데 R은 자료 분석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료 벡터는 열 벡터 이렇게 컬럼별로 채웁니다. 그래서 파이썬, 넘파이처럼 열별로 열순으로 행 단위로 가로로 채우고 싶으면은 바이로 옵션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수학 연산도 모두 포인트 와이즈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퀘어 루트건 제곱이건 다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인풋이 벡터고 이항 연산을 시키건 아니면 연산을 먹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R은 행렬까지는 전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 컬럼 와이즈로 인덱싱을 해요. R은. 그래서 컬럼 와이즈 인덱싱에서 벡터로 보는 상황에서 그 벡터에 대해서 각 성분별로 스퀘어 루트를 먹여라 라는 거고요. X제곱도 마찬가지로 컬럼으로 본 다음에 2라는 녀석은 스칼라니까 2를 4배, 2를 4칸 복사해가지고 지금 제곱 연산을 포인트 와이즈하게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니면은 통계가 아니라 다른 그 랜덤성이 들어간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때는 지금은 사실은 학부 때는 있는 패키지를 그냥 쓰시는 게 많은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은 패키지에 없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내 함수를 커스텀하게 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있는 패키지에서 있는 패키지 소스를 긁어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살짝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늘 봉착하는 문제. 나는 내 코드를 잘 짰을까? 나는 내 코드를 잘 짰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랜덤 넘버를 난수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의 분포를 아는 난수를 만든 다음에 이 모집단이라면 응당 이렇게 변환을 하면 이런 값이 나와야 한다는 예상이 내 코드에서 그 예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통계에서는 검색하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머신러닝이나 통계 코드는 수학이나 공학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과학적 로직으로 짠 코드랑은 다릅니다. 수식을 연달아 만들어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내가 생각한 로직대로 잘 진행되는 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확인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수식이 들어간 코드나 통계가 들어간 코드는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구글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건 빙에서 검색한 거거든요. 빙에서 검색하시지 마시고 구글에서 How to Test Statistical Code 검색하시면은 통계 코드를 개발하시는 분이 자기만의 어떤 디버깅 테크닉 같은 거를 실어 넣습니다. 자, 디버그인가? 쏘리. 무슨 이런 사람 나오나요? 테스트 스타티스티컬 코드. 이거네.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있죠? 테스트 스타티스티컬 소프트웨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코드를 짤 때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모르는 함수가 있다. 매뉴얼이 되게 불친절한 코드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코드의 원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은 가상으로 우리가 모집단 아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내가 예상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은 매뉴얼의 디테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난수를 생성해서 특정 코드를 테스트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할 일이고 통계에서 R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R놈은
표준 정규부터 따르는 독립적인 난수 5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이거 뭡니까? 길이 50짜리 아이고 뭐야 미안. 길이 50짜리 벡터에 다 표준 정규목표 0, 1 난수 쫙 채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y는 뭡니까? 그 난수에다가 이번에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또 독립적인 난수를 생성해서 그 녀석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더하는 난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x랑 y는 직감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95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난수 생성은 그냥 정수론에 입각해서 대충 난수 같아 보이는 수열을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다가 꺼내는 것이고, 이온이온 시드가 그 난수열의 첫 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수열의 첫 항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늘 똑같은 패턴의 난수를 관찰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민 베리언스 스퀘어루트 SD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하나나 뭐 여기 베리언스는 분모가 n 빼기 1입니다. 여러분들 분모 n으로 하고 싶으면은 곱하기 n 나누기 n 빼기 1 해야 돼요.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빼기 1 나누기 n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일단 이 정도 여러분 지지플랫은 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지지플랫 나는 그릴 줄 안다. 손 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지플랫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스탠다드한 이 기본 기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거. 숙제 제출하실 때 이게 캡처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장하셔도 좋지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좋지만, R 커맨드에서 PDF 이런 거 띄우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화면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래픽은 화면에 띄우는 게 아니라 이 PDF에 나의 그 그래픽 결과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리시고 이제 디바이스 오프 하시면은 이제 이 파일을 닫는 겁니다. 마치 파일을 열어서 그림을 쓰고 파일을 닫아라 라고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캡처하면은 여러분 비트맵으로 나와가지고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PDF로 저장하시면은 벡터 그래픽으로 저장돼서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그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등차 수요 만드는 거 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들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등고선도를 꽤 많이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료가 x축, y축만 있다고 하면은 xi, yi 찍어가지고 다다다 찍겠지. 네, 만약에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시각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 x는 보통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가로축, 세로축 모두 설명 변수로 채워. 아니면은 디멘전 리덕션에서 설명 변수를 디멘전 리덕션에서 2차원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x들만 가지고 그림을 쫙 찍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는 게 뭡니까? 로데이터가 두 가지 범주가 있다. 그럼 범주별로 색깔 나눠서 그리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각 x점에 대해서 자 개일 확률을 뭐 추정했다라고 하면 요 개일 확률을 추정했다라고 하면은 각 점마다 각 x에 대해서 개일 확률을 다 매핑해주고 싶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신 방법이
등고선을 이렇게 쫙쫙쫙 그리는 거예요. 개일 확률이 1인 녀석, 0.1인 녀석들 X로 쫙 있고 개일 확률이 0.2인에도 쫙 있고 목적은 뭡니까? X는 2차원인데 Y를 색깔로 나타내고 싶을 때 X가 2차원이고 Y를 색깔로 나타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컨투어 플러스를 매우 많이 쓰실 거고요. 컨투어 플러스는 영어로는 그냥 한국어로는 등고선도입니다. 등고선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여기 보자. 일단 X, Y 그리드를 정의를 하신 다음에 인풋이 X, Y인 걸 모두 받는 함수 F는 function of X입니다. F는 펑션 XY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 X가 뭐 0부터 10, Y가 0부터 10까지 있다고 할 때 이 그리드 집어넣고 펑션 XY 집어넣으시면은 이게 컨투로 나오는 게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 첫 번째 아규먼트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두 번째 아규먼트가 취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F, X, Y는 C의 등고선도가 착착착착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말로만 설명해가지고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게 되면 한번 그려보는 걸 좀 하고 제가 작년에 대마 숙제를 했을 때 등고선도 그리는 숙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보통 인덱싱, 내가 원하는 원소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 인피저로 불러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불러올 로를 이렇게 로나 칼럼 번호를 이렇게 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모든 걸 행은 첫 번째만 불러오고 싶고 열은 다 불러오고 싶어. 그러면은 행 번호는 특정을 하고 열 번호는 특정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뭘 안 불러올 건지를 선택함으로써도 인덱싱이 가능하죠. 이거는 일산 행을 빼고 다 불러와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실 인덱싱 방법은 로지컬 인덱싱이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이나 열 원소만 가지고 와라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 책이 좋은 게 맨 처음에 투머치하게 모든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조금씩 가르치거든요. 로지컬 인덱싱이 이 다음 실습 코드에도 등장을 해서 그때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R에서 데이터를 다 불러오셨죠? 리드점 테이블이 가장 먼저고요. 리드점 테이블을 보통 쓰시면 되고 CSV 파일을 불러오시고 싶다 하면은 리드.csv 하시면 아이고 SCV가 아니고 .csv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테크니컬한 옵션들이 이 테이블이 만약에 1행에 변수명이 있어. 그럼 변수명을 알아서 컬럼 네임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header equals true 켜시면 됩니다. 저는 header equals t는 늘 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필요하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측값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문자열 행을 팩터로 불러올지 캐릭터로 불러올지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필요하게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필요하게 되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실습 코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두 견이나 해보시죠. 자, ISL의 책은 여기 목차가 있어요. 3.6 랩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부터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스 기준으로 어떤 자료 피팅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수요일에 여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다음 시간도 노트북을 좀 지참을. 잠깐만, 43분이야? 시간이 더 있네. 미안해요. 아니 여기 봐, 여기 여기 시계 봐, 여기 48분이야 여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